3점 수능 테스트 1번 그림 가는 사람의 신경계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고 나는 중추신경계와 반응기관 사이에 연결된 신경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각각 척수, 자율신경, 구심성 신경 중에 하나이고 A와 B는 소장과 골격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척수, 자율신경, 구심성 신경 중에 하나라고 해요. 볼까요?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고 중추신경계는 다시 뇌와 척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원심성 신경과 구심성 신경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원심성 신경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구심성 신경을 뭐라고 부르죠? 감각뉴런, 감각신경이라고도 부르고요. 원심성 신경을 운동신경, 운동뉴런이라고도 부릅니다. 운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막 움직이는 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하는 의미에서 체성신경을 체성운동신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율신경은 다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체성신경은 주로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고요. 자율신경은 뭐 분비샘이나 이런 데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죠. 나를 보시면 A와 B는 소장이나 골격근 중에 하나라고 해요. A를 보면 뇌의 부분에서 연수인 것 같죠? 부분에서 두 개의,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의 신경절이 있는 두 개의 뉴런이 연결돼 있어요. 이거 뭐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위에 앞에가 기니까 부교감 신경이죠. 자율신경계에 속하는 부교감 신경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 존재하겠어요? 부교감 신경이니까 얘는 얘가 A와 B가 소장과 골격근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는 소장일 거고요. 얘는 연수에 존재하겠죠? 그러면 B가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골격근일 거예요. 네, 실제로 A 소장에는 라지 A 부교감신경도 연결돼 있고 척수에서 나오는 B도 연결돼 있죠. 교감신경입니다. 얘는 척수에서 나오고요. C는 뭘까요? 네, 골격근에 연결돼 있으니까 신경절 중간에 없죠? 얘는 체성운동신경, 체성신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억, A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기억의 회색질이 존재한다? 아니요, 척수에 존재하지 않고요. 연수에 존재하니까 연수는 뇌에 속하는 거죠. 땡. 니은 A와 B는 라지 A와 B는 교감과 부교감 모두 니은에 속한다. 땡. 어디에 속해요? 모두 디귿에 속하죠. 모두 디귿에 속합니다. 골격근은 B이다. 맞습니다. 답은 2번. 2번. 가는 사람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 ABC에서 특징 기억에서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억에서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연수, 척수, 중간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A, B, C가 뇌고요. 기억, 니은, 디귿이 특징입니다. 가로, 세로 바꿔서 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특징 볼게요. 뇌줄기를 구성한다. 뇌줄기는요. 대뇌, 소뇌, 간뇌를 제외한 뇌의 나머지 부분을 얘기해요. 네, 그래서 중간뇌랑 연수가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총 2개 있어야 됩니다. 자율신경을 통해 방광과 연결되어 있다 뭐예요? 척수죠. 네, 방광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척수로부터 나옵니다. 좀 알아두세요. 보통은 뭐 연수나 중간뇌에서 나오는데 방광은 위치가 몸의 아래이다 보니까 네,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나오지만 부교감신경은 뇌 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방광은 너무 멀죠, 거리가. 네, 척수에서 나옵니다. 척수만이니까 요거는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 걸 거예요. 세 번째,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존재한다. 누구일 수 있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수일 수도 있고요. 중간뇌일 수도 있고 또 방광 같은 경우는 척수일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됩니다. 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연수, 척수, 중간내도 볼까요? 연수는 몇 개가 해당돼요? 하나, 두 개가 해당되고요. 척수도 하나, 둘, 두 개가 해당되고 중간내도 두 개가 해당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어떤 걸지 매칭을 해볼까요? 일단은 여기는 분명히 x가 있어요. 특징 중에 x가 있고 니은하고 디귿은 x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 세 개가 있는 동그라미가 여기라면 여기일 수도 있고 지금 여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니은 여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라면 그러면 x가 하나 있고 여기가 두 개 있는 이게 두 개. 뭐든지 될 수 있네요. 그런데 만약에 3번이 이 세 개 있는 요게 여기 디귿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디귿이라면. 그러면 얘가 이게 된다면 지금 이게 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가 x가 돼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두 개는 x가 두 개 있으니까 하나만 해당되는 건데 지금 다 두 개씩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결국은 니은이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얘가 부교감 신경 이게 니은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부교감 신경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존재한다가 요거라는 거 알 수 있고 얘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니은이 3개 동그라미 그러면 기역도 2개 동그라미가 됐고요. 비의 경우 이제 연수, 척수, 중간내가 다 2개만 동그라미여야 되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x가 될 거고 c도 5니까 여기가 x가 되겠죠. 일단 이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니은이 부교감 신경이고 기역은 한 개만 해당되는 거죠. 얘는 3개 다였고 얘는 2개만 해당되는 거니까 뇌줄기를 구성하는 게 이거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개인 자율신경을 통해서 방광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기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자율신경을 통해서 방광과 연결되어 있는 C가 바로 척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척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와 B는 어때요? A와 B는 구분할 수가 없겠죠. 네. 지금 요 니은하고 디귿이 둘 다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중간내고 네. 하나가 중간내고 하나는 연수입니다. 그래도 문제 풀 수 있어요. 특정하지 못해도. A는 배뇨 반사의 중추이다. 이거는 척수잖아요. 그러니까 땡. 니은은 뇌줄기를 구성한다이다. 땡. A에서 C에 모두 연합뉴런이 있다. 연합뉴런은 어디에 있어요? CNS, 중추신경계에 있습니다. 네, 중추신경계에 모르셔도 돼요. 중추신경계에 있기 때문에 뇌와 척수는 모두 중추신경계에 속하니까 연합뉴런이 있습니다. 답은 3번. 3번. 그림은 감각기관에서 수용된 자극이 중추신경계를 거쳐 반응기관으로 전달되는 경로를 감각기관에서 수용된 자극이 중추신경계, 뇌하고 척수를 거쳐서 반응기관으로 전달되는 경로를 표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표를 볼게요.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가 어떤 것이냐? 밝은 빛을 볼 때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뭐죠 이거? 네, 밝은 빛을 볼 때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는 거고 어디가 중추죠? 중간뇌가 네, 중추가 되겠죠. 나는요. 뜨거운 프라이팬을 만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을 뗀다. 내가 손으로 뜨거운 프라이팬을 만졌어요. 깜짝 놀라서 손을 떼는 거 이거 척수에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사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감각기관 중에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척수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가는 자율신경계가 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요게 눈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얘가 손이겠죠. 그리고 반응기관, 뭐 여기는 이제 동공일 거고요. 또 이제 손에 있는 근육이 되겠죠. 손 근육이 될 겁니다.
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네요. 뉴런 A와 B는 모두 뇌신경에 속한다. 한번 볼게요. 눈에서 뇌까지 들어갈 때 A는 이제 감각신경이죠. 뇌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A는 뇌신경 맞습니다. B는요? B는 그냥 뇌예요, 뇌. A는 뇌와 연결됐으니까 뇌신경이고요. 지금 B하고 G는 중추신경계예요. B는 그냥 뇌고요. G는 그냥 척수입니다. 연합 뉴런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A는 뇌랑 연결돼 있으니까 뇌신경, F는 척수랑 연결돼 있으니까 척수신경. 마찬가지로 C, 요것도 뇌랑 연결돼 있으니까 뇌신경. 그쵸?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F는 척수신경. 지금 D가 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아마 뇌하고 척수를 잇는 걸까? 척수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척수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뇌까지. 척수를 통해서 뇌가 있고 척수가 있으면 이 신경이 척수에서 뇌까지 올라가는 이 통로가 이 D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D도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척수 자체를 얘기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기억 틀렸고요. 가에서 흥분은 어떻게 전달될까요? A에서 눈에서 빛을 봤어. 뇌에서 중간뇌겠죠? 바로 반응이 일어나서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동공의 크기를 작게 만들겠죠. A, B, C로 전달됩니다. 나의 중추는 척수겠죠. 척수입니다. 여기서 척수인데요. 중추는 척수가 맞는데 반사가 일어날 때는 손으로 잡고 너무 뜨거워서 척수에서 바로 반사로 손근육을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뜨겁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지만 뜨겁다고 느끼잖아요. 그것은 뇌로 간다는 의미예요. 뇌까지 그 느낌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뇌겠죠. 니은 디귿. 답은 5번입니다. 5번.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을 통해 홍채와 다리 골격근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 눈치채시겠죠? 골격근, 홍채 차이점은 뭔지 아시죠? 홍채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제 있을 거고요. 골격근은 채성운동신경이 있겠죠. 홍채는 내가 원한다고 커지거나 작아지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수위운동이 아니잖아요. 반면 골격근은 수위운동이기 때문에 미음이 이제 채성운동신경이고요. 골격근, 다리 골격근이니까 척수에 연결되어 있겠죠. 홍채 중에 기역은 앞에가 기니까 부교감 신경이고요. 디귿, 리을 뒤끝이 기니까 얘는 교감 신경일 거예요. 그러면 홍채는 어떤 뇌가 중간뇌가 관여를 하니까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그 신경세포체는 중간뇌에 존재할 거고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존재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아니에요. 홍채일 때는 아닙니다. 연수에 있는 것도 있죠. 뭐 소화기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수에 있지만 홍채는 아닙니다. 니은. 디귿과 미음은 모두 전근을 통해 나온다. 디귿하고 미음의 공통점은 척수랑 연결된 척수신경이라는 건데요. 둘 다 원심성, 운동신경이잖아요. 전근을 통해 나옵니다. 척수에서 기억나시죠? 척수를 볼 때 후구는 감각, 구심성 뉴런, 앞으로 나오는 거는 전근, 운동신경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리을과 미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같다. 다 아세틸콜린인데 하나만 노르에피네프린이야. 누구? 교감신경의 제일 끝에서 나오는 것만 에피네프린이다. 노르에피네프린. 그러니까 리을과 리을 말단 안 되네요. 틀렸네요. 답은 니은. 6번. 그림은 두 종류의 반사 경로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골격근과 내장근 중 하나이며 신경 말단이 기역과 니은의 위치에 있다. 볼게요. 자, 기역하고 니은 가나 보시면 가는 지금 B에서 또 가와 나 똑같이 후근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A는 척수 안에 있는 그냥 척수예요.
A는 그냥 척수입니다. 연합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기호는 없는데 요거는 어때요? 요 신경은 신경절이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이거 채성운동신경입니다. 채성운동신경입니다. 그냥 채성신경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채성신경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부러 채성운동신경이라고 더 정확하게 표현해드리는 겁니다. 채성운동신경이니까 기억이 골격근과 내장근 중에 골격근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남아있는 니은이 내장근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C는 중간에 신경절이 있는데요. 길이를 보세요. 앞에가 짧아요. 교감신경입니다. 그리고 척수랑 연결되어 있잖아. 척수랑 연결되어 있죠. 만약에 이게 척수가 아니라 연수였으면 네, 부교감신경이겠죠. 여러분이 이거 보고 많이 물어봐요. 이런 문제 보면 선생님 이 그림을 보고 앞에가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길이 보고 판단해야 돼요 하는데 길이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당연히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척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교감신경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억 B 어디 있어요? B는 후근을 이룬다. 맞죠? A와 C는 모두 연합뉴런에 해당한다. A와 C A는 맞아요. C는 아니지? C는 교감신경이니까 척수신경. 연합뉴런 아닙니다. 말초신경이에요. 무릎 반사는 나의 경로로 일어난다. 무릎 반사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율신경계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거니까 자율신경계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 리을. 그림은 자극에 의해 반사가 일어날 때 감각기관과 반응기관 사이의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어요. 기출이 많이 됐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지금 척수에서 척수랑 이제 손 근육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감각, 구심성 뉴런일 거고요. 저 아래에 있는 두 신경은 당연히 원심성 뉴런 중에 신경절 없고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원심성 중에서도 채성운동신경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거는 척수죠. 그냥 척수 연합뉴런으로 구성된 척수예요. 요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채성운동 둘 다 척수신경일 거고요. 그런데 여기 원심성 뉴런 채성운동신경이 지금 두 개가 뻗어 나왔어요. 네, 하나는 이 A 근육에 하나는 이 아래 근육에 이제 이두박근, 삼두박근인데 근육이 움직일 때 쌍으로 존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A처럼 팔을 내 쪽으로 가져올 때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릴 때 어떻게 될까? 기억은 수축을 할 거고요. 얘 그냥 니은이라고 제가 임의상 얘기할게요. 니은은 이완을 하게 됩니다. 서로 반대로. 그럼 반대로 팔을 펼 때는 니은이 수축하고 기억이 이완하게 되겠죠? 요거 알아두세요. 자, 기억. A는 구심성 뉴런이다. 맞습니다. A가 일어나는 동안 기억은 수축한다. 맞죠? 예, 디귿. 저기 앞에 흥분전도 근육 수축하고 연결된 문제, 이런 문제 참 좋은 문제입니다. A가 일어나는 동안 기억에서 이제 수축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A가 수축할 때, 기억이 수축할 때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I 대 길이분의 A 대 길이를 물어봤어요. X가 수축할 때 I 대는 X랑 똑같이 가죠. 기억나세요? X, I 대 H 대는 X와 똑같이 증가 감소도 똑같고 숫자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축할 때 I 대의 길이도 수축하죠. 감소합니다. A 대의 길이는 수축 이완과 상관없이 항상 그대로예요. 분모가 줄어들고 분자가 그대로니까 전체적으로는 커지겠죠. 답은 5번. 8번 볼게요. 그림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지식이 아니어도 그림에서 준 데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전 처음 본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런 그림이 나왔어. 그런 그래프나 표가 나왔어.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다 배운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8번 볼게요. 그림은 우리 몸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빗금친 부분은요. 다쳐서 손상된 부위로 흥분의 이동이 차단된대요. 네, 이 부위, 손상된 부위라고 나와 있죠? 이 부위가 다쳐서 흥분이 이동되지 않는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죠. 네, 척수가 다치거나 뇌가 다치는 경우. 그림을 한번 봅시다. 피부의 감각기관인데 이건 몸의 오른쪽이래요. 내가 이 사람을 보는 거니까 나랑 반대죠.
그림의 왼쪽이 몸의 오른쪽이 되겠죠? 여기는 몸의 왼쪽이래요. 통각 자극과 촉각 자극이요. 척수의 후근을 통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구심성 뉴런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감각이요. 원래는 척수를 통해서 쭉 올라가다가 연수에서 교차돼요. 그래서 몸의 오른쪽에서 온 자극은 뇌의 좌반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손상돼서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어때요? 이 자극이 통각 자극이 어때요? 통각 자극이 척수에서 이쪽으로 해서 연수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몸의 왼쪽의 근육에도 멀쩡하게 척수에서 이 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 볼게요. 신경의 교차는 연수와 척수에서 모두 일어난다. 신경의 교차는 연수와 척수에서 모두 일어난다. 연수에서도 지금 좌우가 바뀌었고요. 뭐가? 지워줄게요. 다시 보면 촉각과 통각이 좀 다른데 지금 여기에서 촉각 자극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연수에서 교차가 일어났고요. 통각 자극 같은 경우는 아예 척수에서부터 왼쪽으로 교차돼서 올라가죠. 신경의 교차는 연수와 척수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른손이 가시에 찔려도 통증을 느낄 수가 없다. 통각 자극은 어때요? 오른쪽에서 일어났을 때.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통각 자극은 손상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느낄 수 있습니다. 뭘 느낄 수 없을까? 촉각을 느낄 수 없겠죠. 촉각은 느낄 수 없지만 통증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왼쪽 발로 공을 차는 의식적인 행동을, 왼쪽은 멀쩡해요. 근육 멀쩡합니다. 근육도 신경도 할 수 있다.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죠. 9번 볼게요. 그림은 중추신경계와 방광, 요도의 골격근을 연결하는 신경 ABC를 나타낸 것이다. 요거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방광의 수축과 확장을 이제 관장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줌을 넣는 그 행위는 방광의 수축 이완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요도의 골격근 수축 이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해야 돼서 약간 복잡한데 좀 단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중추신경계가 기역도 있고 니은도 있고 디귿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네요. 볼까요? 방광에는 일단 여기 지금 요거 보시면은 신경절이 있죠. 그러니까 중추 기역과 니은은 자율신경계에 관여하는 중추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방광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척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모두 척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역도 니은도 모두 척수입니다. 한편 디귿은 어때요? 디귿은 골격근이니까 대뇌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중추 디귿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요도의 골격근이 뇌와 직접 연결될 수 있나요? 아니죠. 뇌와는 물론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척수를 통해서 요도의 골격근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추 디귿은 척수라고 할 수 있어요. 요도의 골격근과 바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앞에 이제 기역하고 니은이 이게 교감인지 부교감인지 좀 알아봅시다. 네, 지금 보시면 A는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데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기니까 A는 교감신경이고요. B는 이렇게 가는데 앞에가 기니까 부교감신경이다. B는 네, 이렇게 알고 볼게요. C는 체성 운동신경이겠죠. 기역, 니은 중에 하나는 연수이다. 연수 없어요. 다 척수입니다. 네. A와 C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방광으로부터 오줌이 방출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A는 교감신경이고요. C는 요도의 골격근에 연결된 체성 운동신경입니다. A가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교감신경이 작용하면은 방광이 확장되겠죠. 방광이 확장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방광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오줌을 담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 걸 더 참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C는요. C가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수축하는 거예요. 요도의 골격근이 수축하면요. 역시 오줌을 더 참을 수 있는 거죠. 오줌 방출이 억제됩니다. 방출이 억제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디귿, B의 신경절 이후 뉴런과 B의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과 아세틸콜린 분비되겠죠. C의 골격근, 체성 운동신경,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증다 물질 역시 아세틸콜린이죠. 같다. 맞습니다. 답은 디귿. 네, 10번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문제도 길고 그래프도 2개 있는데 차분히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간은 정상 상태일 때와 기역일 때 내장근 동맥에서 혈압에 따른 혈류량을 기역이 나왔는데 기역일 때가 언젠지 밑에 나와 있죠. 기역은 X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했을 때고 X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 하나래요. 아하, 네. 간은 하나는 정상일 때 하나는 교감 또는 부교감 신경이 흥분했을 때 발생 빈도가 증가했을 때 내장근 동맥에서 혈압에 따른 혈류량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나는 정상 상태일 때와 기역일 때 이 혈관의 부피에 따른 혈압을 나타낸 거래요. 전체 혈액량은 일정하고 긴장 상태일 때 긴장했을 때는요. 내 몸이 내장근으로 공급되는 혈류량이 감소해요. 내장근으로 공급되는 혈류량이 감소하고요. 골격근과 심장근으로 공급되는 혈류량을 증가한대요. 이거 언제인지 아시죠? 교감신경이 작동했을 때 내장의 기능은 좀 줄이고 억제하고 골격근과 심장 빨리 뛰면서 골격근으로 운동해야 되잖아요. 보통 교감신경은 이제 싸움 도망 반응, 도망가야 될 때 막 이렇게 시급한 긴장 상태니까요. 그럼 볼게요. 기억이 교감인지 부교감인지 알아내야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혈압이에요. 혈류량. 내장근 동맥에서라고 했어요. 정상일 때랑 기역일 때 혈압과 혈류량이 높아요. 기역이 혈압과 혈류량이 높습니다. 나이에서 보면 정상 상태보다 혈액의 부피가 작은데도 혈압이 높아요. 네, 혈압이 높고 혈류량이 많고 네, 부피에 비해서 혈압이 높아요. 어떻게 뭐라고 알 수 있어요? 교감신경이겠죠. 기억은 교감신경이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X에서 그러니까 교감신경이죠. 신경절 이전 뉴런은 교감, 뒤끝이 길다.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다. 땡. X에서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존재한다. 교감신경은 네, 척수에 존재합니다. 땡. X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교감신경의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내장근 동맥은 어떻게 돼요? 내장으로 많은 혈액을 안 보내죠. 네, 아까 나와 있었죠. 내장근으로 공급되는 혈류량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동맥은 수축해야지 많이 안 가고 딴 데로 가겠죠. 골격근이나 심장으로 가겠죠. 답은 디귿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감인지 부교감 신경인지 하나만 알면 되니까 둘 중에 하나 어떤 건지만 알면 되니까 이 그래프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혈압이 같을 때 혈류량이 많다. 부피가 같을 때 혈압이 높다. 네, 교감신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